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 한 번입니다. 오늘은 방사선이나 방사성 폐기물,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해나 걱정들을 들어보고 그 오해와 걱정을 방사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걱정과 오해에 대한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방사능에 노출되면 무조건 암에 걸리나요? 방사선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노출되면 얼마나 해로울지 궁금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에 따른 고준위 방패등 설치는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처분시설이 없는데도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원전대에 방패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은 과연 안전한가요? 만약에 안전하다면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것 말고 그런 보관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는 부족한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처분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된다라고는 하지만 사고가 난다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된 확률을 전문가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처분시설의 설치가 많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계속 미뤄진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방사선이나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오해나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이 오해와 고민들을 방사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분과 제가 직접 화상통화를 해서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나 고민, 걱정들에 대해서 방사선을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을 만나 직접 질문을 드리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방사성 또는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오해에 대해서 전문가분의 인터뷰를 듣기 위해서 전문가분과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은 가천대학교 이명희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하셨던 오해 중에 크게 5가지 정도를 뽑아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방사선이란 정말 위험한 물질인지,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되면 무조건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험한가, 방사선은 위험한가에 대한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무조건 암에 걸리는가에 대한 건데, 첫 번째 위험한가는 위험하지요. 방사선은, 안 맞을 때에 비해서는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사선이 이제 지구 태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방사선 속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우라늄 235, 우라늄 238, 그 다음에 토리움, 뭐 이런 그 천연 방사성 물질들이 지금 지구 태초부터 계속 우리하고 일상생활에 같이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 밖에 나가서 땅을 디딜 때든지 또는 건물, 건물 안에서 건축물로부터 이런 소재들을 지구에서, 지각에서 가져와서 짓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선에 노출해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위험하냐? 그러면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방사선은 뭐 적당한 방사선은 또 면역을 증강시킨다는 연구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자연에서 노출되고 있는 방사선 정도는 위험하다고, 위험하냐 안 하냐 따지면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적은 양의 방사선도 확률적으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해요. 학술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는 거는 아주 높은 선량, 아주 높은 방사선에 의해서 암에 걸릴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런 저준위 방사선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결과를 낼 수가 없고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고선량의 방사선을 가지고 추정해서 낮은 선량으로 끌고 내려와서 확률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가 받는 방사선은 연간 1mS가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 정도를 가지고 원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방사선 정도가 받게 되는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가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또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설치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지금 총 25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개가 지금 이제 폐쇄돼 있지요. 이제 수명이 다해서. 보통 원자력 발전소가 뭐 외국뿐만 아니라 원전의 수명이 이 원자로의 타입에 따라서 30년 또는 40년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뭐 가까운 일본이나 또는 유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최장 60년까지도 수명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혹시라도 외부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거는 부품을 교체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원자로 전체를 교체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또 경제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압력관이라고 하는, 즉 이제 원자로라고 하는 10년 전쯤 그때 완전히 교체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외국 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 1, 20년은 더 연장을 해도 되는 것을 지난 그 정권에서 폐쇄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럼 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위험하냐? 지금 여태까지 크게 3건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어요. 1977년도에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라는 TMI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86년도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있었고, 2011년도에 우리 가까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그 나중의 여파들이 크지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원자력 발전은 그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러면 경제성 측면도 그렇고 안전성 측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사고는 할 수 있어요. 뭐 100% 안전하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는 한 기당 한 개 원자력 발전소 수조 원에 대해 돈이 들어가면 그중에 한 70% 이상은 안전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우리나라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그것도 그 규제기관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계속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꼭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뭐, 무역도 그렇고, 경제 수지도 그렇고, 그러려면 가장 기반 산업이 뭐냐면 전력이죠, 전력. 그죠?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전력이 끊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전 사태가 났다. 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통신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 한 먹을 때는 식수도 문제가 있겠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끊어진다 그러면. 그럼 전력을 안정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제일 필요한 게 전력인데 전력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945년도에 후쿠시마 나가사키 원자력 원폭을 우리가 자꾸 연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사고도 생각하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만큼 안전하느냐는 우리의 몫이 후세대의 몫이거든.
그래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전문가들이 달려붙어 갖고 사고가 안 나게 하고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오퍼레이터들 또는 정비하고 있는 사람들, 방사선 안전 관리하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엄격하게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감독해서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답이에요. 저희 나라에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이유가 원전 내에 있는 수조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해서 계속 돌릴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 것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만약에 안전하다면 처분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관할 수 있는 수조의 양을 늘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은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게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안전하지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막 밖에다 버릴 수 없잖아요. 일정한 데다가 버리잖아요. 우리 집에서 쓰는 폐기물들도 나오면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리면은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로 갖다 버리는 거죠.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중저준위 폐기물은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이동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거든요. 그렇죠? 원전에다가 보관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이 위험하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위험하진 않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다 차면은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면 우리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사용 해결료를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다. 그럼 원전은 운영을 못 하게 됐지요. 그죠?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초점은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게 위험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짓는 게 아니고, 고준위 방사성 처분장을 지어야 된 이유는 지금 계속 폐기물이 쉽게 말하면 쓰레기가 계속 모이는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는 게 문제라고요.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쓰레기를 만들면 안 되지. 그럼 원전을 운영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고준위 방사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처분 시설이 지금 꼭 설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게 계속 설치가 안 된다면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미뤄진다면 가장 큰 거는 원자력의 발전소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력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당 지금 한 70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발전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바로 누구한테 오면 우리 국민들한테 바로 영향이 오죠. 우리 생활에도 영향이 오고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산업시설에 영향을 간다. 제품 하나 만드는데 이 연필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다. 아니 100원 넣구나. 어쨌든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다 이거야. 그럼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생산 원가에 작용을 하지. 이게 만약에 200원이 됐다 그러면 쭉쭉쭉쭉 파급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처분 시설은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굉장히 시급하다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해서 가천대학교 이명기 교수님과 함께 방사선 또는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질문들을 직접 드리고 설명을 들으니까 생각보다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선 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저 역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원자력 발전소나 폐기물 처분 시설이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번 인터뷰 보시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설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